한 중국 여성이 생애 첫 한국 여행을 왔는데요. 이 여성은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탑니다. 지하철에 있는 한 물건을 보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는데 분노한 듯 자신의 가방을 마구 주먹으로 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이 일이 있은 뒤 사건의 전말을 인터넷에 써서 올렸는데요. 이 이야기는 아주 감동적인 편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우한에서 살고 있는 미림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떠들썩했던 한국 지하철에서 울면서 소리 지르는 여성은 저예요. 그냥 저 영상만 보면 제가 미친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기서 울게 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날은 제가 정상적인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날 경찰에게 끌려가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몇 가지 이야기를 듣고 저를 바로 풀어줬습니다. 사실 제가 온 것은 지하철에 배치되어 있는 한 물건 때문이었는데요. 그것이 제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서 제 인생 자체가 완전히 거짓투성이었다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한이라는 중국의 큰 도시에서 자라왔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지만 대학교는 가지 않았어요. 요즘 중국인들 사이에서 대학교를 졸업해봤자 일을 해도 돈을 벌 수가 없을 정도로 중국의 경제가 파탄났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젊은이들의 대학 진학률이 절반 이상 떨어진 상태입니다. 저도 그러한 유행을 따라가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는 큰 사고가 났어요. 저랑 저희 아버지는 우한의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날은 저와 제 아버지가 우한 시장을 다녀오는 길에 지하철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집에서 한두 정거장 정도 남았을 때 저희 아버지는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매일 담배 피우시며 술도 과하게 드시고 살도 엄청나게 많이 찌셔서 고혈압을 달고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50대라는 젊은 나이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계셨죠. 그때 저는 평소와 같이 아버지가 가슴이 아프신 거구나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몇 초 뒤 저희 아버지는 가슴을 붙잡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저는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죠. 그런데 아버지는 반응이 없으셨어요. 저는 패닉 상태에서 아버지의 상태를 체크하려고 했는데 손이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가끔 긴장하면 과호흡 증후군이 오거나 공황장애가 오는데 그 순간 공황장애가 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 지하철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아무도 저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확인했는데 아버지는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무엇이라도 했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등에 업고 바로 다음 역에서 바로 내렸죠. 그 역에는 아무 사람이 없는 텅 빈 정류장이었어요. 당시에 저는 아버지가 심장마비인데다 우한은 차는 심각하게 막히기 때문에 구급차가 늦게 옵니다. 심지어 병원은 치료가 느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결국 아버지는 그날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의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은 나아지는 듯 싶었어요. 시간이 흘러 어머니와 저는 기분도 풀 겸 한국으로 여행 가기로 했어요. 한국에 처음 도착할 때 모두들 인천공항이라는 곳으로 가요. 그곳은 정말 규모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한국은 항상 후진국이라는 한국에 대한 모든 나쁜 말들은 그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어쨌든 저와 저희 어머니는 서울로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타는 순간 제 눈에 무언가 보였어요. 설마 하면서 혹시 저 물건이 제가 알고 있는 그것인가 싶어서 더 가까이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봤을 때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가끔 병원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시면 심장이 정지된 환자에게 전기 충격기로 살리는 장면들을 아시나요? 심장마비 걸린 사람은 전기 충격을 가하면 10중 8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보다 효과가 더 확실한 것이 바로 이 전기 충격 요법입니다. 그러던 것이 제 눈에 보였던 것은 한국 지하철에 배치되어 있는 간이 전기 충격기였죠.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 지하철은 혹시 모를 심정지 환자들을 위한 시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거였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그때 한국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면 내 아버지는 그날 돌아가지 않으셨을 텐데, 나 혼자 심장이 멈춘 텅 빈 정류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그저 구급차만을 기다리며 발만 동동 구르던 저의 불쌍한 모습이 떠올랐어요. 만약 그 지하철에도 한국의 지하철처럼 간이 전기 충격기기 설치만 되어 있었더라도 저는 저희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고, 그때쯤 저는 엄마와 단둘이 아닌 아버지와 셋이서 함께 한국 여행을 올 수 있었겠죠. 저는 그 순간 또다시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저의 비참한 국적과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친 듯이 원망스러워 큰 소리로 절규했어요. 주변에 있던 한국 사람들은 그 지하철역에 있는 경찰에게 연락했어요. 저는 역 사무실로 가게 되었고, 저의 감정이 어느 정도 수그러든 뒤 경찰분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경찰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경찰분이 말씀하시기를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버지의 일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지금 어머니와 함께 한국 여행을 오신 것을 잘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한국에는 돌아가신 가족 구성원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믿음을 잘 간직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중국인이었고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본국을 너무 원망하지 말아주세요. 한국만 특별한 편인 겁니다. 어딜 가더라도 사실 저런 간이 심장 제세 동기는 찾기 힘들어요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제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것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현재도 저는 저는 아버지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민폐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말 인권이 최고인 나라입니다. 어떻게 지하철에 심장제세 동기가 있을 수 있죠? 한국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여기까지가 해당 중국 여성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에는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요. 한 중국인은 이러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지하철에 도대체 전기 심장 충격기 왜 있나? 아무리 선진국이라 한들 그런 것이 배치되어 있다는 소리는 절대 믿을 수가 없다. 아무래도 반동분자가 거짓으로 쓴 이야기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한국인들은 밥 먹듯 심장마비에 걸린다는 소리인가? 그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하철의 곳곳에 이러한 심장 충격기가 배치되어야 할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 아무리 거짓 선동으로 중국인들을 속이려 하더라도 실제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지어내기 바란다. 심장 충격기는 개뿔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하철도 제대로 없을 것이다. 내가 듣기로는 한국의 지하철은 2시간에 한 번씩 열차가 온다고 들었다. 중국의 기차들도 엄청나게 느린 속도다. 아무래도 지하철 배차 간격이 2시간씩이나 되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심장마비 걸리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아무리 봐도 이 이야기는 믿을 수 없다라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 댓글에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한 중국인의 답글들도 달렸는데요. 그 답글은 이렇게 달렸습니다. 나는 최근에 한국을 다녀왔고 저렇게 생긴 물건을 실제로 본 적이 있다. 그 옆에는 자세한 사용법이 나와 있고 더구나 공짜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다. 한국에 심장마비 걸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하지만 언제 벌어질 줄 모르는 긴급 상황 때문에 배치해 놓은 것이다. 한국의 인권이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단하다. 애초에 민주주의라고 떠드는 이유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뜻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생명권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금을 들여서라도 지하철에 저런 것을 많이 배치해 놓는 게 이상할 일이 아니다.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도 거짓이라고 생각한다면 서울로 가서 지하철역을 한번 들어가 보길 바란다. 저 장치는 꽤나 많이 설치되어 있다. 나도 처음에 봤을 땐 저게 도대체 뭔가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알 것 같다. 저건 심장 제세동기고 심장마비가 걸린 사람들을 대부분 살려줄 수 있는 장치다. 저렇게 한국의 모든 이야기를 봤다 하면 반동분자인 줄 알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손흥민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도 저러한 반응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다.
손흥민이 최근 토트넘의 주장이 되었는데 아주 많은 골을 넣으면서 혼자 살라와 골 경쟁을 하고 있다. 케인이 나간 뒤로 손흥민은 혼자서 팀 전체를 이끌고 있는데 사실 중국에는 토트넘의 팬이 정말 많다. 하지만 손흥민 때문에 토트넘의 팬을 그만두는 사람이 많고 최근에 중국의 노년층 중에는 토트넘의 손흥민이 중국 사람이라고 우기는 사람들까지 있다. 저 글은 정말 말도 안 된다. 현재 토트넘 호스퍼 손흥민의 프리미어 리그 득점 랭킹은 3위이다. 중국인들은 현재 이러한 사실 때문에 많이 뿔이 났다라며 갑자기 축구 이야기를 하는 네티즌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글의 반응은 매우 뜨거운데요.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채널의 주인인 뉴스 홍 기자인 저는 CPR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장 충격기가 지하철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사실 심장 충격기가 공공장소에 배치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이러한 제세동기가 배치된 것을 잘 모르고 있죠. 다들 사용법도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 차원으로 이 제세동기에 대한 광고와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CPR 교육 과정에서 제세동기로 생명을 구한 사연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새로운 소식을 원하시면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뉴스 홍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